안녕하세요. 상한가 주식 가이드의 차트를 읽는 남자 차익남입니다. 오늘도 정말 중요한 종목 준비했는데요. 바로 삼성전자입니다. 시작하기 앞서 해당 영상은 8월 20일에 녹화된 영상임을 안내드립니다. 제가 봤을 때 지금 분위기가 상당히 특이하게 흘러가고 있는데요. 삼성전자에 진짜 큰 변화가 오고 있습니다. 제가 보고 있는 관점에서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흘러갈지, 이 큰 변화가 도대체 어떤 건지 오늘 정리해드리니까 영상 꼭 끝까지 시청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최근 나온 소식 중에서 핵심은 테슬라의 도조팀 해체라고 생각합니다. 먼저 이 도조라는 반도체가 뭔지부터 설명을 드릴게요. D 시리즈라고 불리는 이 칩은 테슬라에서 개발한 AI 대형 교육용 머신러닝 칩입니다. 이 칩으로 자체적인 AI 교육과 머신러닝을 진행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최근 출시된 AI6 칩을 활용해서 자율주행이나 휴머노이드 교육을 담당하는 거죠. 슈퍼컴퓨터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 도조팀이 완전히 해체됐습니다. 일론 머스크가 테슬라의 자율주행을 위한 자체 개발 D 시리즈 칩 기반의 슈퍼컴퓨터 도조 담당팀 해체를 공식 확인했어요. 도조 시스템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테슬라가 자체 설계한 D 시리즈 칩 기반의 슈퍼컴퓨터인데요. 테슬라는 첫 번째 도조 슈퍼컴퓨터를 가동할 때 엔비디아의 GPU와 자체 제작한 D1 칩을 혼합해서 사용했었습니다. 이번에는 2세대 D2 칩을 기반으로 두 번째 도조를 건설할 계획이었는데 상당한 투자금을 집행했음에도 불구하고 기존 GPU나 AI 가속기 대비 성과가 기대에 못 미쳤던 것 같습니다. 결국 D2 칩 생산과 개발을 완전히 중단하고 도조팀을 해체한 거죠. 그렇다고 테슬라가 AI 개발을 포기한 건 아닙니다. 문제는 D2 칩을 중단했으니까 이를 대체할 방안이 필요하다는 점이에요. AI6 칩은 대형 머신러닝을 위해 설계된 칩이 아닙니다. 테슬라 차량에 탑재되어 실시간 자율주행 판단을 내리는 전용 칩이기 때문에 도조를 대체할 수 있는 별도의 솔루션이 필요한 상황이죠. 힌트는 이미 나와 있습니다. 테슬라가 처음에 엔비디아와 협력했다가 자체 개발로 방향을 틀었지만 결국 실패한 거거든요. 제가 보기에는 테슬라가 이제 자체 개발에 대한 고집을 버리고 협업을 통한 효율성을 추구하는 방향으로 전환한 것 같습니다. 삼성전자를 시작으로 한 대규모 협력 확대가 예상됩니다. 테슬라가 D 시리즈에서 이미 한계를 확인했으니 이제는 엔비디아나 AMD 같은 기존 업체들과의 협력을 강화할 가능성이 높아요. 특히 이미 엔비디아와 협업 경험이 있고 도조 시스템도 운영해봤기 때문에 다시 엔비디아 중심의 협력 체계로 돌아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대규모 학습용으로는 결국 엔비디아 H100이나 B100 같은 GPU에 의존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자체 칩 개발의 한계를 인정하고 검증된 솔루션을 택하는 현실적인 선택을 한 거라고 봅니다. 도조팀 해체로 인해 설계를 비롯한 광범위한 영역에서 삼성전자와 테슬라의 협력이 크게 강화될 전망입니다. AI6 칩 생산을 삼성전자 파운드리에 맡기기로 한 것도 그 연장선이죠. 여기서 중요한 건 단순한 주문 생산 관계가 아니라는 점입니다. 파운드리는 고객의 설계팀과 긴밀하게 소통하면서 함께 개발하는 형태거든요. 더 효율적이고 비용 효과적이면서도 고성능을 구현할 수 있는 최적화된 제조 솔루션을 제공하는 게 파운드리의 역할입니다. 단순히 주문을 받아서 제작하는 관계가 아니라 AI6 칩을 공동으로 개발해 나가는 진정한 파트너십이 될 가능성이 높아요. 도조까지 포기한 상황에서 엔비디아 GPU도 함께 활용하고 AI6 칩도 연계되면서 훨씬 깊이 있는 협력 관계로 발전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런 변화가 삼성전자에게 어떤 의미일까요? 단순히 주가가 더 오른다는 개념보다는 저점 자체가 상향 조정됐다고 보는 게 맞습니다. 과거에는 5만원 선이 무너지면 매수 기회라고 여겨졌고 4만원대까지 내려가는 경우도 있었어요. 하지만 이번 기회를 통해 저점 자체가 올라갔다고 봅니다. 삼성전자가 하락할 때 어느 수준에서 바닥을 찍고 반등할지 그 새로운 기준점을 찾는 게 중요해요. 기업의 구조적 리스크가 상당 부분 해소됐다고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자, 여러분 구독과 좋아요 버튼도 꼭 눌러주세요. 이런 심층 분석 컨텐츠를 지속적으로 제작할 수 있도록 구독자 여러분들의 응원이 정말 큰 도움이 되거든요. 자, 삼성전자 파운드리의 전성기를 되돌아보면 중요한 시사점을 얻을 수 있습니다. 현재는 파운드리 사업이 부진하지만 과거에는 상당한 수익을 올렸던 시절이 있었거든요. 급성장할 때보다는 성장한 후 안정화 구간에서 실적이 가장 좋았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삼성전자 파운드리의 전성기는 바로 2022년 전분기, 이 시기가 거의 최고점이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실제 당시 실적을 보면 LSI 부문에 파운드리가 포함되어 있는데 D램과 낸드 플래시가 안정적인 수익을 내는 가운데 LSI 부문이 바닥에서 횡보하다가 2022년에 급성장하는 모습을 보였어요. 파운드리 성장과 함께 거의 2배 이상 성장했던 거죠. 2022년 피크 이후 23년, 24년에는 다시 부진을 겪었습니다. TSMC에게 밀리고 인텔의 1.8 나노 공정 발표 등으로 경쟁이 심화됐고 HBM 분야에서도 SK 하이닉스에게 뒤처지면서 어려운 시기를 보냈죠. 하지만 이제는 파운드리 분야에서 테슬라라는 대형 고객을 확보했고 HBM 관련해서도 새로운 기회가 열리고 있어서 과거 전성기 수준의 회복을 기대해 볼 만합니다. 자, 본격적으로 분석 들어가기 전에요. 아직 저희 텔레그램 방 들어오지 않으신 분들 계실까요? 지금 저희 텔레그램 방에서는 매일 이런 세력 분석 자료들을 무료로 제공하고 있거든요. 영상 하단 더보기란에 텔레그램 링크로 들어오시면 매수 타이밍과 매도 타이밍까지 정확하게 받아가실 수 있습니다. 매일 오전 장 시작 전 브리핑과 오후 장 마감 후 시장 정리, 그리고 내일 전망까지 상세하게 알려드리고 있고요. 제가 매일매일 신중하게 선별하는 차익남 특별 종목 추천도 놓치지 마세요. 자, 6만원이 새로운 저점이라면 앞으로 상승할 근거도 있어야겠죠? 최근 젠슨황과 삼성전자의 회동이 있었습니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미국 출장 중에 젠슨황 엔비디아 창립자와 앤디 제시 아마존 CEO 등과 만나서 중요한 논의를 했어요. 삼성전자의 HBM3E 공급 승인이 막바지 단계에 있다는 소식이 나오고 있습니다. 승인 여부에 대해 말이 많지만 저는 HBM3E 승인 자체보다는 그 이후 단계가 더 중요하다고 봅니다. 어차피 승인은 될 거거든요. 승인이 나오면 삼성전자가 차세대 HBM4를 엔비디아의 차세대 GPU 플랫폼인 베라루빈에 공급할 가능성도 높아집니다. 여기서 테슬라 도조 포기와 연결되는 부분이 나와요. 테슬라가 도조 개발을 포기했다는 건 엔비디아 GPU를 다시 사용할 확률이 높아졌다는 의미입니다. 기존의 도조 1에서 엔비디아 제품을 사용했던 경험이 있기 때문에 D 시리즈 개발을 포기한 지금 엔비디아로 회귀할 가능성이 크죠. 엔비디아 GPU를 사용한다면 당연히 엔비디아가 승인한 HBM을 써야 합니다. 현재는 SK 하이닉스가 1위, 마이크론이 2위지만 파운드리를 삼성전자가 담당하는 상황에서 설계 부분의 안정성과 공급 물량을 고려하면 삼성전자 HBM을 선택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요. SK 하이닉스는 이미 다른 고객들에게 물량을 모두 공급하고 있어서 테슬라에게 추가로 공급할 여력이 부족합니다. 결국 삼성전자가 테슬라의 HBM 공급처가 될 확률이 높고 이번 회동을 통해 그런 가능성이 더욱 구체화됐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왜 굳이 삼성전자 제품을 선택할까요? 현재 SK 하이닉스, 마이크론, 삼성전자 모두 엔비디아의 HBM4 샘플을 제공한 상태인데 말이죠. 핵심은 최근 SK 하이닉스 주가가 급락했던 이유와 관련이 있습니다. HBM 단가 하락 우려 때문이었는데 정작 SK 하이닉스는 HBM4 단가를 대폭 올렸어요. SK 하이닉스가 엔비디아에 공급할 HBM4 12단 가격을 약 $500로 제시했습니다. HBM3E 12단이 약 $300였으니까 60%에서 70% 정도 인상한 거죠. 상당히 큰 폭의 인상입니다. 인상 이유는 원가 상승 때문이라고 설명했어요. HBM4 초기 물량의 설계 공정 난이도가 대폭 상향됐다는 겁니다. 핵심은 HBM4부터 연산 처리 기능을 담당하는 베이스 다이에 파운드리 공정이 적용된다는 점입니다. 베이스 다이가 뭔지 설명을 드리면 HBM은 D램을 여러 층으로 쌓는 구조입니다. 12단이면 12개 층을 쌓는 거죠. 이 쌓인 메모리들을 관리하는 핵심 칩이 맨 아래에 위치하는데 이게 바로 베이스 다이입니다. HBM4부터는 이 베이스 다이가 훨씬 복잡해졌어요. 입출력 단자, 대역폭, 전력 관리는 물론이고 12단, 16단으로 높아지는 구조를 안정적으로 제어해야 하니까 베이스 다이 자체도 고도화가 필요한 거죠. 그래서 파운드리 공정이 적용되는 겁니다. SK 하이닉스는 복잡해지는 베이스 다이 제조를 HBM4부터 TSMC에 맡깁니다. 외부 업체에 위탁하다 보니 당연히 단가가 올라갈 수밖에 없어요. 위탁 제조 비용, 물류 비용, 품질 관리 비용 등이 추가로 발생하거든요. 반면 삼성전자는 자체 파운드리 공정을 활용합니다.
지금까지 삼성 파운드리에 대한 시장의 신뢰도가 높지 않았던 게 사실이에요. 하지만 이번에 테슬라가 AI6 칩 제조를 맡기면서 신뢰도가 크게 개선됐습니다. 테슬라가 인정한 파운드리 기술력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큽니다. 삼성전자는 HBM의 베이스 다이를 자체적으로 제작할 수 있어요. HBM 메모리 스택을 쌓고 베이스 다이를 결합하는 전체 공정이 한 곳에서 이루어집니다. 생산 효율성과 품질 관리 측면에서 유리한 구조죠. SK 하이닉스의 경우는 좀 복잡해요. HBM 메모리는 자체 생산하고 베이스 다이는 TSMC에서 제작받고 다시 가져와서 조립하는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공정이 분산되다 보니 생산 비용이 상승할 수밖에 없는 구조예요. 결국 HBM4부터는 두 회사 간 원가 경쟁력에서 차이가 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는 단순한 성능 차이가 아니라 각 회사가 보유한 기술력과 생산 체계의 차이에서 나오는 거죠. 삼성전자 입장에서는 그동안 어려웠던 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삼성전자는 리스크만 가득했다면 이제는 리스크가 제한적이고 오히려 상승 여력이 더 크게 열린 상황입니다. 제가 언급한 6만원이라는 저점은 이전 고점과도 맞물리는 지점이기 때문에 삼성전자를 조정 시점에 매수하고 싶다면 6만원부터 관심을 가져도 될 것 같아요. 지금까지 삼성전자 발목을 잡았던 파운드리 문제는 테슬라 수주로 해결되는 분위기고 마지막 남은 과제였던 HBM도 새로운 전기를 맞고 있습니다. 테슬라가 도조 개발을 포기하면 대형 머신러닝에 엔비디아 AI 칩을 사용해야 하는데 AI6 칩으로는 대형 머신러닝이 불가능하거든요. 부족한 HBM을 어디서 조달할 것인가가 관건인데 SK 하이닉스는 이미 물량 부족으로 추가 공급이 어려운 상황입니다. 결국 삼성전자에 주문할 가능성이 높아졌어요. 파운드리도 삼성전자에 맡겼으니 HBM도 함께 공급받는 게 효율적이겠죠? 엔비디아가 승인을 해준다면 SK하이닉스는 기술력 한계로 베이스 다이를 TSMC에서 위탁해서 단가가 상승하는 반면에 삼성전자는 자체 생산으로 단가를 안정화할 수 있어서 HBM4부터는 가격 경쟁력에서 유리한 위치에 설 수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누가 더 잘할 것인가가 아닙니다. 삼성전자를 최고의 기업으로 보자는 시대는 이미 지났고 이제는 리스크가 해소되고 경쟁할 만한 상황이 됐느냐가 핵심이에요. 답이 없던 삼성전자에게 성장 동력이 생겼다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파운드리 성장 동력이 생겼고 도조 포기와 엔비디아 협력으로 HBM 관련 성장 동력도 기대할 수 있게 됐어요. 이제는 삼성전자의 리스크가 제한적이고 6만원 라인부터 관심을 가져볼 만한 상황이라고 판단합니다. 단기간에 급등할 거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적어도 저점이 올라갈 만큼의 구조 변화는 충분히 있었다고 봅니다. 젠슨 황과 이재용 회장의 만남이 단순한 예의 차원이 아니었다는 점도 중요한데요. 실제로 양사 간의 구체적인 협력 방안들이 논의됐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엔비디아 입장에서도 HBM 공급처 다변화는 필수적입니다. 현재 SK 하이닉스에 과도하게 의존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테슬라 같은 대형 고객사들이 늘어나면서 HBM 수요는 급증하고 있는데 공급처가 제한적이면 엔비디아도 공급망 리스크를 안게 되는 거죠. 특히 테슬라가 도조를 포기하고 엔비디아 GPU로 회귀한다면 HBM 수요는 더욱 폭증할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삼성전자가 HBM3E 승인을 받고 HBM4까지 공급 라인에 들어간다면 엔비디아는 안정적인 공급망을 확보할 수 있게 됩니다. 더 큰 관점에서 보면 글로벌 반도체 생태계 자체가 변화하고 있습니다. 미중 기술 패권 경쟁이 심화되면서 공급망 안정성의 중요도가 급상승했어요. 엔비디아도 중국 시장 리스크를 항상 고려해야 하고 TSMC도 지정 확정 리스크에서 완전히 자유롭지는 못한 상황입니다. 이런 환경에서 삼성전자의 파운드리와 HBM 기술력이 대안적 공급망으로서 가치가 더욱 부각되고 있어요. 특히 한국은 미국과의 반도체 동맹을 강화하고 있고 K-칩스 벨트 구축을 통해 글로벌 반도체 생태계에서의 입지를 공고히 하려 합니다. 이런 거시적 흐름에서 삼성전자는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하게 될 거예요. 이런 변화들이 삼성전자의 재무 성과에 미칠 영향도 상당할 것 같습니다. 파운드리 사업의 경우 테슬라 AI6 칩 수주가 확정되면 향후 3년에서 5년간 안정적인 매출 기반을 확보하게 됩니다. AI 칩은 일반 반도체 대비 단가도 높고 기술적 진입 장벽도 높아서
한번 관계가 형성되면 지속성이 강해요. 테슬라 입장에서도 파운드리 파트너를 자주 바꾸는 건 리스크가 있거든요. HBM 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 현재 HBM 시장은 공급 부족 상태가 지속되고 있고 가격 협상력도 공급업체에게 유리한 상황이에요. 삼성전자가 이 시장에서 점유율을 확대할 수 있다면 수익성 개선 효과가 클 겁니다. 특히 HBM4부터는 베이스 다이 자체 제작으로 원가 경쟁력까지 확보할 수 있으니 마진 개선 효과도 기대할 수 있어요. 삼성전자의 이번 변화를 글로벌 경쟁 구도에서 보면 더욱 의미가 큽니다. 미국과 중국의 기술 패권 경쟁이 심화되면서 반도체 공급망 재편이 가속화되고 있어요. 미국은 칩스 액트를 통해 자국 내 반도체 생산 기반을 확대하려고 하고 중국은 자체 반도체 생태계 구축에 막대한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한국은 어떤 포지션을 가져야 할까요? 삼성전자가 테슬라, 엔비디아 같은 미국 기업들과의 협력을 강화하는 건 미국 중심의 반도체 생태계에서 핵심 파트너로 자리 잡겠다는 전략으로 보입니다. 이는 단순히 삼성전자만의 문제가 아니라 한국 반도체 산업 전체의 방향성과도 관련이 있어요. 중국과의 경쟁에서 뒤처지지 않으면서도 미국과의 기술 동맹을 통해 경쟁력을 확보하는 전략이죠. 현재 반도체 시장의 가장 큰 트렌드는 AI입니다. 챗GPT로 시작된 생성형 AI 붐이 반도체 수요 패턴을 완전히 바꿔놨어요. 과거에는 PC, 스마트폰 중심의 수요였다면 이제는 데이터 센터, AI 트레이닝 중심으로 변화했습니다. 이런 변화에서 HBM 같은 고대역폭 메모리의 중요성이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고 있어요. 삼성전자가 HBM 시장에서 경쟁력을 확보하는 건 이런 기술 트렌드에 정확히 부합하는 전략입니다. 향후 5에서 10년간 AI 수요는 계속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그에 따른 HBM 수요도 폭증할 겁니다. 파운드리 사업도 마찬가지예요. AI 칩들은 대부분 최첨단 공정이 필요하고 TSMC 한 곳에서만 의존하기에는 리스크가 큽니다. 삼성전자가 이런 틈새를 파고들 수 있다면 상당한 성장 동력을 확보할 수 있겠죠. 자, 정리하자면 삼성전자는 이제 전환점을 맞았다고 생각합니다. 테슬라 도주팀 해체로 시작된 일련의 변화들이 삼성전자에게는 새로운 기회가 되고 있어요. 파운드리 사업은 테슬라 수주를 통해 신뢰도를 회복했고 HBM 사업은 베이스 다이 자체 제작 능력을 통해 새로운 경쟁력을 확보했습니다. 이 두 가지가 시너지를 내면서 삼성전자의 중장기 성장 스토리가 다시 쓰여지고 있는데요. 투자 관점에서는 6만 원을 새로운 지지선으로 보고 중장기적 관점에서 접근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단기 급등보다는 구조적 변화에 따른 점진적 개선을 기대하는 거죠. 물론 여전히 리스크는 있습니다. 엔비디아 승인 지연, TSMC와의 경쟁, 메모리 시장 사이클 등을 고려해야 돼요. 하지만 과거와 달리 이제는 분명한 성장 동력과 경쟁력이 있는 사업 포트폴리오를 갖춘 상태입니다. 자,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도 주식을 할 때 어떻게 기준점을 잡아야 될지 잘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 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제가 텔레그램 방을 무료로 운영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각종 종목이나 오전 오후 시황 브리핑, 그리고 기초적인 주식 교육, 그 외에도 리포트 자료들까지 다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 위해서 무료로 운영하고 있는 곳이니까 안 들어오시면 손해겠죠? 영상 하단에 더보기란이랑 고정 댓글에 텔레그램방 링크 남겨놨고요. 채널 홈에도 이렇게 텔레그램방 링크가 있습니다. 꼭 이 혜택을 받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직 구독을 눌러주지 않으셨거나 새로 방문해주신 분들은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더 돈 되는 정보, 더 도움되는 주식으로 보답하겠습니다. 짧게나마 응원 댓글 달아주시는 분들 덕분에 영상 제작하는 데 있어 큰 힘이 되고 있습니다. 조금만 시간 내셔서 짧게라도 댓글 달아주시면 감사하겠고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의 수익 하나만을 위해 여러분들이 돈을 벌어야 제가 돈을 번다는 모토로 앞으로도 항상 꾸준히 정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상한가 주식 가이드의 차트를 읽는 남자 차익남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